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같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덧셈하고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을 봐볼 거예요. 한 가지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했고,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했잖아요. 저번 시간과 비슷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요. 24명이 있었는데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해요.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보자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우리 같이 12쪽 봐봅시다. 자,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몇 모둠으로 만드는지 봐봐야겠죠. 근데 한 모둠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인원이 24명인데 그 중에 4명이 한 모둠이니까 몇 모둠인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24 전체 사람들을 4명씩 나누면 그 다음에 몇 모둠인지 나오겠죠. 그 몇 모둠인지 나온 것에다가 한 모둠당 나누어준 찰흙의 수를 곱하면, 그쵸? 전체 사람들을 4명씩 나누어준 다음에 찰흙의 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구하는 식을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4명의 학생들이 4명씩 한 모둠을 이루면 모두 6모둠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24 나누기 4는 6일 거예요. 근데 이 한 모둠한테 찰흙을 3덩이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6모둠에게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주니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6 곱하기 3은 1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요, 24 나누기 4 그리고 곱하기 3은 18,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한번 봐봅시다. 이 식을 계산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이러한 식에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는 거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나누기 4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죠. 봅시다. 약속하기예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 나누기 5 곱하기 2도 먼저 50 나누기 5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온 10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옆에 넘어가서요, 13쪽 봐볼게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대요. 컵 24개를 한꺼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보자 그랬죠. 근데 봐보세요. 이 친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봐봐. 가마 하나에다가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4개씩 있으면 가마 한 판에 이렇게 3줄로, 이렇게 컵을 4개씩 3줄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봐볼게요. 4개씩 3줄 넣으면 한 번에 12개를 구울 수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4 곱하기 3은 10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다가 정리하면서 가세요. 영상 멈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계산한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씩 나타내 보자 했는데, 잘 봐봐 얘들아. 이번엔 다시 괄호를 쓰는 거야. 괄호를 쓰는데요. 자, 봅시다. 가마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컵의 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자, 4 곱하기 3을 먼저 괄호로 묶어야겠죠. 4 곱하기 3을 먼저 괄호에 묶어야 되고, 한 번에 컵을 4 곱하기 3개씩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우려면 가마 2개가 필요한 거죠.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우리가 24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4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4개를 4 곱하기 3으로 나눈 거죠.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가마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식을 계산 순서를 우리가 같이 봐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계산할 건 24 나누기 4인가요? 아니면 4 곱하기 3인가요?
그렇죠. 괄호가 쳐져 있는 4 곱하기 3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섞이는 식에서 원래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에서 뭘 먼저 계산한다고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데 괄호가 있으면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데 뭐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우리 같이 봐봅시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뭘 먼저 하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 3번 우리 또 3번 봅시다. 두 식을 비교 계산해 보는 건데요. 이 두 식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래요. 1번은 괄호가 없고요. 2번은 괄호가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산 순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할 거고 2번은 괄호 안을 먼저 하겠죠. 이렇게. 1번은 먼저 이렇게 할 거고 2번은 괄호 안을 먼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봤더니 어때요? 둘은 1번은 9 곱하기 3이 되어가지고 27이 나오지만 2번은 45 나누기 15가 되어서 3이 되잖아요. 즉 2번은 괄호가 있어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두 식의 계산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괄호 때문에.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 안을 먼저 하다 보니까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교과서에다 각자 정리하시고요. 수아의 김책은 8쪽부터 9쪽까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